자, 과거에 그 유튜브에서 어떤 친구가 이제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했더니 뭐 경찰관들이 어떻게든 고소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더라. 그래서 경찰관들은 셀러리맨과 다를 바가 없다. 뭐 이런 그죠? 이제 그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, 그 최근에 또 우리 지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소 사건을 접수하러 갔더니 뭐 이제 그저 죄명이 안 된다든지 또는 뭐 이제 요건이 안 되어서 고소 접수를 해도 각하 대상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수를 그저 이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증거가 첨부되었고 명예훼손이 명백하게 성립함에도 뭐 조금 더 증거를 더 확보를 해서 다시 접수를 하도록 해라 라고 창구해서 뭐 어떻게든 이제 그 접수를 그날은 안 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우리가 뭐 저도 이제 경찰관으로 10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 경찰관들이 뭐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도 있고,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대처법을 한번 같이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뭐 경찰관들이 이제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는 원칙이라는 관점에 접근을 해보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그저 고소 사건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가능하다. 고소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지금 경찰서 경찰관들이 구두로 이제 고소장을 접수한다.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. 대부분 전국 어디든 그저 이제 가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걸 서면으로 쓰기가 조금 이제 뭐 그저 능력 부족이 됐든지 뭐 경험 부족이 됐든지 조금 힘들어서 구두로 이제 고소를 접수하겠다고 하면 거의 경찰관들은 그저 고소장을 써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일단 안내를 하고 있고, 심지어는 고소장을 이제 작성을 해가지고 방문을 한 상황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핑계를 댑니다. 죄명도 성립이 되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 증거가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고 한다든지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는데, 뭐 증거가 없어도 고소장은 일단 접수했다가 나중에 뭐 그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 올바른 방법이지요. 그리고 그 또 이제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될 수가 있을진데 어떻게 이렇게 경찰관들이 고소장을 그저 접수를 하지 않으려고만 하는지, 뭐 이 부분은 법적으로 보면 명백하게 직무유기입니다.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 고소장 접수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데, 아마 그 당직자들이 이제 고소 사건 접수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당직 근무 중에 접수한 사건은 자기 사건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 사건 처리를 좀 사건 자체를 줄여보려는 생각 때문에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 아닌가, 이런 조금 판단을 하게 돼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뭐 경찰청도 일부 성과급 제도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고소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강력하게 처벌한다든지 뭐 이런 대응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. 그렇지만 일단 그 문제를 떠나서 일단 경찰관들은 또 사명감도 좀 있어야 되는 거지요. 범죄 문제에 대해서. 그러면 고소장을 가지고 경찰서를 방문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뭐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거죠. 좀 이렇게 상처도 입을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는데,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선 이제 그저 경찰서에 보면 청문감사관실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소 접수 담당 경찰관에게 청문감사관실이 어디에 있는지 좀 물어보세요. 그럼 아마 이제 안내하기 전에 바로 접수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청문감사관실을 그저 방문을 해서 이런 사건으로 고소 접수하려고 하는데
형사소송법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도 고소를 접수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검사나 경찰관은 고소 접수가 의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,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,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라고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청문감사실에서, 청문감사관들도 여러분 경찰관들이에요. 그래서 이분들이 그 조사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당 경찰관을 필요하면 징계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마 이제 1차적으로 해결이 될 겁니다. 근데 이제 정말 그 청문감사실하고 또 그 수사부서가 결탁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때마침 그저 과거 같으면 검찰과 경찰이 또 지휘 관계로 해서 한 통속으로 엮여 있었습니다만, 이제 경찰 수사권이 사실상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저 이런 내용을 직무유기로 검찰에다가 이제 그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,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엄정하게 좀 수사를 해서 경찰관들 그저 직무유기 저지르는 이런 문제들도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, 뭐 이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 수사권 독립을 아주 이제 오래전부터 좀 주장해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점들을 보고, 또 경찰관들에 대한 애착이 누구보다 그 강했던 사람입니다만, 요즘 경찰관들 일부라고 하겠습니다. 일부 경찰관들이 보이는 그 행태들은 도저히 국민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, 우리가 좀 번거롭더라도 청문감사관실 방문은 물론이고, 이 고소 고발을 통해서라도 이 잘못된 경찰관들은 버릇을 고치는 것이 그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자, 앞으로 그 우리 제가 이제 그 경찰학을 강의를 하면서 경찰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 유튜브에 꾸준히 이제 그 필요한 내용들입니다. 오늘 고소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, 또 다른 문제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